예, 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삼익 아파트 구매했는데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12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매도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리모델링 건축조합위원회가 설립하려고 투표 중인데요. 네. 리모델링이 되려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네. 한 2년, 3년 내에 이주를 하는 시점에서 제가 거주를 2년을 하게 되면 그때 네.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끝나고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알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몇 평짜리 매수를 하셨어요? 39평형이요. 39평형? 네. 시청자님이 제일 마지막에 거래하셨나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하신 거 봐요. 네. 내가 요새 흔히들 하는 얘기잖아요. 매스컴에서도 하도 막 영끌족, 빅투족들 겁주고 이러고 가격 떨어질 거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얘기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지금 사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시청자님이 이 집 매수를 하실 때 비용을 대출 많이 끼셔가지고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대출 없어요. 대출 없어요? 네. 자, 대출 없이 내 돈 다 주고서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 가격 떨어지면 안 좋아질 건 뭐가 있을까? 글쎄요. 팔 때는 그렇지만 거주할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 그것도 팔 때는 조금 네. 이득인데. 그렇죠. 계속, 예.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그냥 거주를 장기간 동안 하시는 1주택자의 주택은 집값이 올라도 별로 좋을 게 없고 떨어져도 별로 나쁠 게 없다. 어차피 보유기간 내에 집값이 뭐 가만히 있나요?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네.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빚을 그럼요. 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문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부터 정리를 좀 드리면 예. 일단은 빚을 많이 안 끼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가격 하방 압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넘어가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러면 분담금 얼마 나올까요? 지금 예상 금액이 2억 5천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억 5천 정 똑같은 평형으로 가는데요. 아니요, 12평이 네. 늘어서 52평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2평형.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분담금은 절대로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어찌됐건 지금에 와서야 추진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조합 설립 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이주 철거 착공하고 분양하고 뭐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5년이건 10년이건 미래에 입주할 그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미리 환산을 미리 해본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이게 추가가 돼버려요. 지금이야 뭐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야지 사람들이 딸려오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했을 때 이득은 뭘까? 이득은 간단해요. 주요 구조부는 바뀌지 않는데 이 똑같은 입지에 신축으로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을 때의 가격 상승분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님처럼 추가 비용 내에서 평형대가 넓어지면 단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2억이라는 돈 더 보태면 이거 매도한 금액에 2, 3억 보태면 얘보다 더 좋은 입지 갈 수 있는데 뭐하러 돈 더 내고 하느냐. 근데 2억 보태서 주변에 그 평수 절대 못 가거든요. 평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지역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보다 더 이미 지어진 신축으로 지어진 물건으로 간다던가. 그러니까 2억이라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주변에서는 없는데.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억이라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2억이라는 돈 가지고요, 흔히 얘기해서 차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명품백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여기다가 더 들여서 얘를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네. 반대로 또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얘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서 또 비용도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리모델링으로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과다하다라고 볼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아파트들이 이런 식의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와중에 리모델링이라는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기울기가 조금은 더 거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큰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가버렸어. 그러면 얘 혼자만 리모델링 된다고 이렇게 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이 지금 개발 예정 구역이라서 3, 네네. 4년 내에 개발이 돼서 그게 시작이 되면 리모델링 못한다고 빨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아파트 옆에 있는 동네가 네. 구옥들이 많아서 그게 재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가 시작이 되면 저희 아파트가 옆에 초등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아파트 주변도 다 리모델링이 될 예정이죠. 아파트 그래서- 주변은 이미 재개발 예정지로서 확정이 된 데예요. 예. 근데 얘네들에 대한 어떤 초등학교 문제라던가 얘를 통해서 뭔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초등학교를 새로 지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발생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돈으로서 기부 체납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를 용지를 기부 체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모든 정비구역들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는 반드시 얘네 재개발을 하면 우리는 리모델링 못해. 이런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적어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각 필지별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여태까지 정비구역들에서 흘러온 추세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리모델링 단기간 내에 시청자님 생각처럼 못 간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을 많이 안 끼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말든지 이제 매수해서 입주하시는 분한테 집 팔란 얘기 못 해요. 거기다가 지금 팔았을 때 시청자님 상가격보다 더 비쌀지 쌀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리모델링이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직을 하면서 거주를 쭉 하셔라.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